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7만 명이 이용한 국내 최대 무료 경매 사이트 아모스 옥션. 아모스 옥션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여러분께 제대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법원 경매 정보뿐 아니라 경매 상담 신청, 입찰 전 대출 조건 상담까지. 이게 문제야, 어?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어? 법원 경매를 통해 싸고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아모스 옥션.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아모스 옥션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1566-7678, 1566-7678.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민TV 조합원이 상담하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레이디스 앤 젠틀맨.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져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수치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색싹 땅콩차 가져와. 비행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정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묵은 빚도 정리를 한다 그러죠. 빚을 갚기가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가난한들을 위한 그런 장치겠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사건들, 이런 것이 해결되는, 억울한 사연들이 진상이 밝혀지는 그런 연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런 현장을 뛰어다니는 우리의 수사반장, 고상만 수사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네. 어떻게 요즘 좀 기쁜 소식도 좀 있나요? 없습니다. 아이고. 네.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많은 분들에게 참 힘들고 아주 혼란스러운 연말이 아니라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수없이 많이 아마 말씀하셨겠지만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국회에서도 시끌시끌했을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는 시끌시끌한 게 아니라 침묵이죠. 개입하고 끼어들어봐야. 그래도 신난 건 뭐 새누리당이 신난 거고 지금 뭐 보니까 완전히 뭘 배제하는 완전히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이제 뭐 많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가장 심각한 거는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상상 그 이상의 것들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치르게 될 엄청난 이 비용이 정말 이 국가 전체의 그 발전 동력까지도 아마 상실케 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시기가 어떤 상황으로 보이냐면요. 6.25 전쟁 당시에 수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른바 그 부역자들을 재판 없이 집단 학살했던 그 시기로 보여요. 지금 뭐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슨 국가보안법 전체를 어떻게 한다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고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그 왜 길거리에 네네. 저 처음부터 저거 뭐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왜 6.25 전쟁 당시에 납북됐던 뭐 가족이 있으면 신고하시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저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나고 그 당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국가보안법 전체를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고발에 따라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이정희 대표를 뭐 수사에 착수했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저분들 그 북한으로 누가 납북됐다고 신고한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바로 이런 터무니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이런 생각.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예.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은 민권 실턴 제1야당 중심으로 싸워야 되는데 네. 저 당이 지금 하는 거 보니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어떻게 그 저럴 수 당이 이제 있는지. 우리 수사반장님이 재직해 있는 당이기도 하고. 전 거기 당원 아니라니까요. 당원은 아닌데 아무튼. 아니 저는 김광진 의원이라고 하는 네, 분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한편 지난번 우리가 그 10월 1일 날, 그러니까 9월 말에 예. 방송했었던 어느 귀농 부부 전과자 예. 얘기 사연 얘기 그것에 대한 지금 진행 사항이 또 있다면서요? 네. 그 많은 분들이 당시에 많은 청취를 해주셔서 화제가 됐던 사건이기도 한데 충주에서 한 부부 귀농한 분들이 늦은 시간에 이제 고3 아들을 이제 픽업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갑자기 달려든 경찰관들 3명에게 무례한 방식, 황당한 방식으로 이제 불신 검문을 그래서 음주 단속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그 욕설을 했던 화를 냈던 이런 우발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팔을 꺾었네 안 꺾었네 뭐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팔을 꺾은 사실은 없다라고 그 법정 다툼을 하는 과정에 남편과 부인이 3번에 걸쳐서 이제 소송에 연루됐던 사건이었는데 그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연계돼서 어떻게 국가공권력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이 항복할 때까지 집요한 방식으로 괴롭혔는가 이걸 제가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최근 지난주에 유스타파에서요. 네. 예. 그 경찰관의 팔은 누가 비틀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통해서 이걸 재현하고 그렇게 해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이 부부가 주장하고 있는 억울함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그 부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의 억울함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같이 보시면서 그 진실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사건은 이제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부인은 거짓말을 한 것이 없다라고 다시 이제 증언을 했더니 그것이 또 위증죄라고 해가지고 부부 입장에서 보면 3번째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2번째로 다시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그 동작 감정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욕설을 한 것. 그 순간 화가 나서 욕설을 한 거는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다툼이 없고 실제로 팔을 비틀었냐 비트는 게 가능하냐 누가 그 팔을 비틀었느냐가 이제 논쟁거리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2심 그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당히 이 부부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추적하면서 그때마다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이라든가 또는 이 귀농 부부에 대한 이런 소송도 국가 권력이 법의 이름으로 이렇게 폭력을 저지른 건 아닌가. 이런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 연말 돼서 보통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방송들을 마치고 그러는 가운데 지난주는 모처럼 로또를 가지고 낄낄거리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연말 돼 갖고는 이런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즉 청부살인 진짜 범인은 누구? 이런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네. 고성만의 수사반장. 아이고, 이걸. 네. 또 오늘 또 얼마나 기막힌 사연을 듣게 될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사실은 이제 너무 무거운 주제만 매일매일 다룬다 해갖고 사실은 지난주에 좀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그 청부살인. 네. 진짜 범인은 누구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네. 누구에게나 절대 잊을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네. 예. 저에게도 그런 사건과 이름이 하나 있는데 어떤 일이든 세월이 지나면 잊을 수 있다라고 흔히 말하지만 그 사건과 이름, 지금 제가 앞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사건은 저에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마치 목에 큰 가시가 걸렸는데 이를 빼낼 수도 그렇다고 삼킬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인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에 고상만의 수사반장 이거를 하게 될 때 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를 할까 싶을 때 사실은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네. 네. 저에게 마음의 빚, 그것도 엄청나게 큰 빚을 준 이 사건, 2002 청부 살인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천희 가명입니까? 네. 가명입니다. 네네. 네. 그 가족이나 또 이 사건의 결말이 불확실하게 불안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차차 왜 가명을 쓰게 됐는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2014년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제가 올해 안에 이 사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방송으로 잡았습니다. 네. 2014년에 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형님. 예. 예, 뭐 세월호 사건이 다사다난하다는 게 뭐 항상 그렇습니다만 정말 금년에도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또 많은 또 죽음이 있었죠. 그중 하나를 또 꼽으라고 하면 2014년 3월 3일 네.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현직 서울시 의원이었던, 지금도 시의원이죠.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무소속으로 지금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1심 확정, 그러니까 뭐 선고가 안 끝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대법원 선고가 아니라 지금 1심 끝났죠. 그래가지고 현직 무소속 서울시의원 신분인 김형식, 예. 예, 청부 살인 사건 역시 이제 네, 빼놓을 수 저도 없죠. 이거 시끌시끌했잖아요. 네. 많이 봤어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시나요? 예, 이거? 개인적으로 꽤 많은 분들이 알던데, 이 김형식이라는 분. 아, 그래요? 알고 보니까 저하고 나이는 동갑이더라고요. 아, 네. 예. 자, 2014년 3월 3일 3천억대 재력가로 알려져 있었던 60대 송모 씨, 정확히 얘기하면 67세였더라고요. 네. 67세의 송모 씨가 자신의 강서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 처음 경찰은 이 사건을 군품을 노린 단순 절도 사건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단순 절도 사건인데 사람만 죽고 사무실에 약 1억 원 가까운 현금이 금고와 책상 등에 놓여 있는데도 이걸 그대로 둔 채 송 씨만 살해되었다는 것을 경찰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하죠. 손도끼 있잖아요. 이 살해 도구가 이 손도끼였더라고요. 손도끼를 이용한 잔혹살인 사건의 가해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40대 팽모 씨였습니다. 팽아무개 씨인데요. 네. 송 씨를 살해한 팽모 씨가 중국으로 이제 바로 도피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도주 114일 만인 5월 22일, 올해 5월 22일 중국 선양에서 체포가 됐고, 그리고 나서 조사 과정에서 팽 씨 입에서 나온 자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송 씨를 살해한 것은 자신이 맞지만 이를 청부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현직 서울시의회 신분이었던 김영식 씨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온 거죠. 네.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정치인이. 네, 뭐 그 후에도 뭐 주간지에서 예. 또 이렇게 뭐 일간지에서 이렇게 시리즈로 이 사실을 다루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렇죠. 뭐 제일동포, 뭐 재산 관리인, 예. 그리고 지역 유지, 또 뭐 키워드들을 얘기하는 건데, 네. 현직 시의원, 예. 돈,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실은 이제 청부살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심심치 않게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네. 가장 대표적인 사건, 많은 분들한테 떠올리는 기억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영남제분 네.
예. 그렇죠. 사모님이. 예. 네. 검단산에서 발생한 그 한모양 청부살인 사건이잖아요. 네. 이제 그 오빠, 사촌 오빠죠. 사촌 오빠하고의 내연의 관계를 의심했던 네. 장모가 네. 예. 그 판사인 사촌 오빠하고의 관계를 의심했던 네. 그 여동생을 이제 장모가 교사해서 네. 청부 살해한 사건이잖아요. 네네네. 공기청으로. 그 오빠인 분하고 이제 저하고 페이스북에 이제 친구로 맺어져 있어서 아, 예. 그분이 이제 계속 쓰시는 글하고 내용을 제가 쭉 보고 있거든요. 네. 야, 언젠가는 뭐 내년쯤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찬찬히 그 오빠하고 이야기를 좀 자세히 좀 듣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또는 사건 내용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생각인데, 네. 하여간 이런 그 청부살인 사건이 실제로 이번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심심찮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여하간 이런 사건이 그 단순히 어떤 돈 관계라든지 또는 어떤 원한 관계 뭐 이런 것만이 이런 어떤 그 우리 사회에서 뭔가 음험한 누군가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현직 서울시의원이면 상당한 거거든요. 네. 이게 또 어떤 다른 지방이나 이런 거보다도 훨씬 더 큰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촉망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네. 김영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바로 그 청부 살인 사건의 바로 배후 청탁자였다는 것이 네, 네. 이제 진술이 나왔고 수사 결과 김영식 씨가 처음 강서구의 재력가였던 살해된 송모 씨를 만난 때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이죠. 12년 전에. 이후 김 씨는 송 씨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2010년 6월, 그러니까 4년 전 김영식 씨가 처음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서울 강서구의 광역의원, 서울시의원으로 이제 당선이 됐고 네. 불행의 씨앗은 그때부터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재력가인 송 씨가 강서구에 자신의 명의로 빌딩 2채를 일반 거주 지역에 소유하고 있었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동안 후원금을 주면서 나름대로 관리했던 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정치인들 관리하거든요. 네. 예. 아시죠? 예, 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죠. 예, 보험 든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돈과 권력은 서로 같이 가는데 근데 그래서 깨끗하고 청렴하게 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김광진 의원 돈이 없어요. 아, 네. 돈 안 줘요. 깨끗하게 하고, 네. 멀쩡한 얘기하고, 할 얘기 하는 사람한테 돈 안 주죠. 네.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말해요. 이 방산비리라는 게 사실 방산비리는 여기서 어마어마한 돈이 오가는데 네. 거기에 정치권에 대한 로비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로비가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자꾸 떠드는 사람한테 누가 돈 누가 갖다 돈 주겠어요. 주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거 하는데. 예, 주려다가도 말겠어요. 줬다가 얘기할 것 같으니까. 네네네. 준다고 하면. 네. 하여간 그런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돈과 권력이 같이 가는데 어떻게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따라서 그동안 자기가 조건 없이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 천사 같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일정한 레벨, 급에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뒷거래가 오고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때도 송 씨가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니까 서울시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일반 거주 지역으로 되어 있던 용도를 관광 호텔을 증축할 수 있는 상업 지역으로 이걸 변경해 달라고 한 겁니다. 네. 이 욕심이 확인이 됐습니다. 송 씨는 이러한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김 씨에게 2010년 10월부터 그러니까 당선된 6월 이후 약 4개월이 지나가던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인 2011년 12월까지 약 1년 2개월 사이 기간에 모두 4차례에 나눠 총 5억 2천만 원을 로비 자금으로 건넵니다. 맞네. 5억 2천이면 많죠. 그러게요.
형님 이거 얼마나 일해야 받습니까? 한 10년? 10년 동안 벌어들인 총수입 5억 됩니까? 그런 얘기하면 좀 괜히 서글퍼지니까. 예, 이게 집값이라고 한다면은 그죠. 별거 아니네, 막 가능한 아파트도 안 되네 그러니까. 이러겠지만 사실은 5억을 가지고 못 하시는 거 보죠. 참 많지 않습니까? 1년에 5천만 원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10년을 그래야지 10년을 벌어야 2천만 원은 빼고 5억을 벌 수가 있는데. 게다가 예. 이것도 하나도 안 쓰고 아니 모아야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모으지 말고 그냥 벌어서 쓰는 거. 네. 모으는 게 어떻게 모읍니까? 연 5천만 원 벌어도 형님 애 대학도 보내잖아요. 네, 뭐 장학금 받긴 합니다만. 아이고 그 얘기 안 하면 큰일 날 뻔했네.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굉장히 큰 돈이죠. 네. 자 이런 큰 어마어마한 돈을 이유 없이 왜 줬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송 씨가 바로 이 돈을 그 김형식 서울시의원한테 전내줬고 그렇게 주면서 당연히 송 씨는 바보가 아니었죠. 만약 자신이 요구했던 용도 변경 청탁이 이뤄지지 못하면 다시 그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네. 예, 김영식 시의원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합니다. 네. 김 씨로서는 거부할 수가 없죠. 당연한 요구니까. 네. 자, 이후 김 씨는 나름대로 이 송 씨가 청탁한 용도 변경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을 접대하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 관련 공무원들을 예, 룸사롱 등에 이제 불러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접대를 했죠. 네. 그리고 그 비용은 송 씨를 불러서 또 계산을 한 걸로 이제 드러났는데 이 비용 역시 수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이구. 예. 뭐 돈 막 쓰면서 이제 한 거죠. 살해된 송 씨가 생전 이러한 그 자신의 그 돈 쓰임 내역 이걸 매일 기록부라는 이름의 장부에다가 꼼꼼하게 기록해뒀기 때문에 예, 검찰이 직접 확인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송 씨가 직접 다 적었다고 하는. 예. 이거는 뭐 이 김 의원한테만 그런 예. 것이 아니라 그쵸. 자신이 그 출납 기록들을 다 예. 적은 거니까. 송 씨가 사망한 후에 그 메일 기록부에는 당시 서울지검에 있던 검사에게 준 돈의 내역도 써 있었고요. 뭐 등등등 뭐 써 있었죠. 원래 이런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돈을 막 쓰는 것 같지만 자신이 어디서 누구한테 얼마를 썼는지를 꼼꼼히 다 써놓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열심히 로비 자금으로 5억 2천을 쓰고 또 술값을 주면서까지 열심히 접대도 하고 했는데 그러나 이들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서울시가 반대한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송 씨가 요구했던 용도 변경 실현을 위해 김영식 시의원은 노력했지만 도시계획 변경안이 끝내 서울시의 반대로 최종 무산이 된 겁니다. 그러자 송 씨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당연하죠. 예. 네. 송 씨는 그동안 자신이 건네준 돈 5억 2천만 원을 다 돌려줘라. 그리고 만약에 이 돈을 빨리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아꼈어요, 당연히. 예, 폭로하겠다. 예. 폭로하고 그리고 그동안 네가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받아갔던 거 다 드러내서 그래가지고 재선 선거에 출마하려고 그랬거든요. 2010년에 당선됐고 마침내 작년서부터 이제 실패했으니까 돌려달라는데 돈을 못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올해 예정돼 있었던 그 2014년 그 지방 선거에 네가 출마하게 되면 내가 이 사실 다 폭로해서 너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한다. 이렇게 이제 그 송 씨가 압박을 행사한 거죠. 네. 이렇게 압박을 행사하니까 김영식 시의원 입장에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정치적 생명마저 완전히 매장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김 씨가 고민 끝에 선택한 방법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예. 김 씨는 10년 지기 자신의 동갑 친구이면서 또 자기에게 7천만 원 빚을 지고 있던 친구인 팽모 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김 씨는 이제 자기도 이제 5억 2천만 원을 송 씨한테 빚을 지고 있었지만 팽 씨 역시 자기한테 7천만 원 빚을 갚으라고, 7천만 원 빚이 있었거든요. 이걸 빨리 갚으라고 재촉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 빚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섭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건도 마찬가지로 똑같지만 어떤 강도를 해서 사람을 죽이고 금품을 훔쳤는데 너 그 돈, 훔쳐간 돈 어디다 썼어? 그러면 빚 갚은 데 썼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아니,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팽 씨가 이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죽인 이유가 뭐냐? 이 7천만 원 빚 안 갚아도 된다. 그러니 죽여라. 야, 그러니까 김 의원이 네. 상당히 그 정략적으로 접근했군요. 너 돈 갚아라 그래서 압력 넣은 다음에 그렇죠. 돈 없으면은 내 부탁 들어주면은 네. 너 돈 안 갚아도 그 된다. 빚도 갚을 필요 없고 네. 그리고 또 원한다면 가족들과 함께 중국에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빚이라는 게 사람의 목숨보다 더 무서운. 그러니까 살인을 할래, 빚을 갚을래. 그러니까 빚독촉이 살인보다 더 무서운 거죠. 아유. 그리고 빚독촉이 강도보다 더 무서운 거. 그러니까 빚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니 뭐니.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건의 언저리에 대충 보면 빚과 관련돼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빚독촉이 살인보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 안 돼요. 빌려줘도 안 되고 그게 좋은데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불행의 늪으로 빠지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7천만 원을 갚으라고 재촉하는데 일정한 직업도 없는 팽 씨가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빌려간 돈인데 그 7천만 원을 어떻게 갑자기 갚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처음부터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친구인 김 씨가 빚을 갚으라고 이제 압박을 하자. 당연히 팽 씨가 괴로워하면서 사정하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때였습니다. 김 씨가 친구인 팽 씨에게 매우 위험한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빚을 갚기 어려우면 송 씨를 살해하라는 청부였던 겁니다. 네. 만약 그렇게 해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게 진 빚 7천만 원도 전부 탕감해주고 또 가족들하고 같이 중국에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서 김 씨는 팽 씨가 손쉽게 범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준비 과정도 다 해줍니다. 예, 송 씨를 살해하는 데 필요한 손도끼와 전기 충격기도 구해주고 또 범행 전에는 50차례 이상 사건 현장의 CCTV 위치 등을 파악하는 주도 면밀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치밀한 사람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도 오래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의원도 한 건데요. 굉장히 주도 면밀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범죄 후에 도주 예행 연습도 마쳤다는 것이 이제 수사기관의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발표와 팽 씨의 자백에 대해 김영식 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단호했습니다. 팽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자신은 팽 씨에게 송 씨를 살해하라는 청부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송 씨를 죽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5억 2천만 원 빚, 이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차용증을 죽이고 갖고 와라. 이렇게 이제 팽 씨한테 자기가 지시했다는 것이 이제 팽 씨의 주장인데 이거 자체를 부인합니다. 김영식 씨는 자신이 5억 2천만 원을 송 씨에게 빌린 사실이 없다. 아이고. 예. 다만 자기가 죽은 송 씨에게 차용증은 써준 건 사실이다. 네. 그건 이제 나왔으니까요. 나왔으니까 이제 사실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왜 차용증을 써줬냐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자신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송 씨가 써달라는 대로 써준 것일 뿐 실제로 돈을 빌린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김영식 씨는 나한테 빌려간 7천만 원을 친구인 팽 씨가 갚으려고 송 씨를 상대로 강도질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송 씨를 죽인 후 이제 그 책임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고 하면서 팽 씨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자신의 단독 범행을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믿기시나요? 그러게요. 아니 그러면은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야지 1억 원을. 사무실에서. 그러면서 이제 김영식 씨의 변호인은 팽 씨가 돈을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법정에서.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있는 한 170만 원가량 신문지에 싸져 있는 거를 들고 갔다. 그러니 강도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여하간 이렇게 팽 씨의 주장과 청부를 받았다는 팽 씨와 또 청부를 지시했다고 하는 김 씨 사이에서 양쪽에서 서로 다른 의견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한편 자신의 살인 청부를
부인하던 김영식 씨는 팽 씨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팽 씨 자백으로 구속 중인 상태에서 김영식 씨는 경찰서 유치장의 다른 방에 수감되어 있던 친구 팽 씨에게 네. 비밀 쪽지를 은밀히 전합니다. 오. 이 쪽지에서 김 씨는 팽 씨에게 친구야라고 네. 하면서 호칭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전두환도 노태우에게 친구야 그랬죠. 노태우는 전두환에게 친구야 그랬고요. 그리고 뭐 둘이 12.12 재판, 5.18 재판 때 법정에 서서 둘이 꼭 손을 붙잡는 손을 잡고, 장면. 네. 예, 우리는 친구야.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유행했죠. 친구 아이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김 씨가 팽 씨에게 친구야라고 호칭하면서 미안하다 친구야.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아마 변호사겠죠.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러니 묵비권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 이런 비밀 쪽지를 은밀히 김 씨가 팽 씨에게 전달하면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으니 묵비권을 행사하자라고 하는 이 쪽지를 경찰이 알게 됐어요. 왜? 팽 씨가 이 쪽지를 경찰에 넘긴 겁니다. 예. 더 놀라운 사실은 송 씨를 살해한 팽 씨가 중국에서 체포된 직후였습니다. 자신이 이제 중국으로 도피했는데 체포가 돼갖고 중국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거든요. 네. 이 사실을 이제 팽 씨가 국제전화로 김 씨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해 팽 씨가 김 씨를 친구로 여기지 않게 된 결정적인 차후의 이유로 확인이 되는데 네. 이때 이제 내가 이제 체포됐다 중국 공안에 의해서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김 씨에게 상의를 하기에 전화를 하니까 김 씨가 뭐라고 팽 씨한테 얘기했냐면 팽 씨의 주장입니다. 네가 한국에 들어오면 난 끝이다. 그러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자살해라. 와. 이렇게 종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팽 씨는 구치소에서 세척제를 마시는 방식으로 자살을 기도해갖고 위세척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수사기관은 밝혔습니다. 아, 아주 자명한 사실이네요. 그죠? 예. 김영식 씨 의원이 살인교사 했다는 예.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일 것 같네. 예. 여기까지로 봐서요.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당사자는 또 부인하죠. 아, 이때쯤 되면은 사실을 솔직히 얘기를 해줘야지. 이 이야기가 결국은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건과 다 연결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참, 이 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많이 힘들고. 하지만 이 모든 정황과 진술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친구인 팽 씨가 진술을 번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예. 나 혼자의 단독 범행이다. 사실은 친구하고는 상관없다. 친구에게 자꾸 빚을 갚으라고 괴롭히니까. 그래서 내가 친구를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의 진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끌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팽 씨가 진술을 좀 바꿔주길 기다렸는데 정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친구 팽 씨일까요? 아니면 현직 시의원인 김영식 씨일까요? 2014년 7월 20일 검찰은 살인 교사 혐의로 김형식 씨를 그리고 팽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김형식 씨는 수사와 재판 내내 자신이 함정 수사에 휘말렸다면서 결백을 주장했고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9명의 배신원 앞에서 자신의 살인교사 혐의를 적극 부인을 하는데요. 마침내 이렇게 자신의 살인 혐의를 굳고 부인하면서 그 부인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선택했느냐?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였습니다. 일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어요. 검찰의 진술에 대해서. 예, 검찰에 가서는 내내 침묵하고 그리고 법정에서도 내내 침묵하면서 일체 어떤 진술도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재판, 국민참여재판이 일주일간 열렸어요. 집중적으로. 네. 9명의 배심원이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일주일 내내 하던 그 마지막 날인 일주일째 되던 7일째 되던 2014년 10월 27일 마침내 김 씨는 처음으로 입을 열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눈물까지 흘립니다. 하지만 배심원 9명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김영식 씨의 살인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겁니다.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9명 전부가 살인교사 혐의가 있다. 라고 해서 유죄로 판결합니다. 검찰 역시 피고 김 씨에 대한 구형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합니다. 네. 담당 검사는 구형 논고에서 자신만을 믿고 따르던 친구에게 살인을 지시하고 이후 범행에 성공하자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수없이 자살을 권유했던 인면수심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묵비권 뒤에 숨어 범행을 변명하는 데 급급한 피고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가 10년지기 친구인 팽 씨를 이용해 매우 치밀하게 송 씨를 살해할 범행을 계획했고 이어 범행 후 두려움에 떠는 팽 씨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벌레 한 마리 죽였다고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사람이다. 예.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이게 이제 팽 씨가 그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다 이런 거죠. 네. 검찰과 이제 재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연이라는 고상한 탈을 쓰고 청렴과 개혁을 표방하면서 뒤로는 노비 자금을 받았었다는 말로 강력히 비난했는데, 자, 이렇게 9명의 배심원이 유죄로 판결하고 검찰이 아주 강도 높은 말로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판사의 물음에 김 씨는 그저 진실을 밝혀달라. 억울하다. 그것이 다였다고 합니다. 시종일관 똑같네요. 자기는 절대로 안 그랬다. 네. 모두가 팽 씨가 한 거다. 그쵸. 네. 자기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로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복선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같은 배심원 판결과 검찰의 구형이 있던 당일 저녁 서울 남부지법 제11 형사부 박정수 부장판사는 피고 김영식 씨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피고가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데다 팽 씨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했다며 종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입니다. 또한 팽 씨에 대해서는 송 씨 살해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현직 서울시의원의 청부로 일어난 엽기적인 살인사건의 1막이 끝난 겁니다. 1심 판결이니까요. 그렇게 1심 판결이지만 지금 그 사형을 거의 네. 선고하지 않는 이 세태에 비춰보면 종신형은 그야말로 법정 최고형이라고 봐도 되고요. 네. 그리고 청부살인이지만 살인을 한 사람 25년도 상당히 큽니다. 예전에는 그 살인하면 무조건 사형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추세는 아니잖아요. 사람 목숨값이 너무 싸요, 오히려. 맞아요. 뭐, 이거 25년은 사실 센 거죠. 뭐, 온갖 방식으로 죽여도 뭐 12년, 10년, 뭐 이런, 뭐, 얼마 전에 뭐 아이를 그렇게 갈비뼈 다 부러뜨리고 네네. 죽인 그 계모. 그 사람들 12년인가요? 그거 받았죠, 아마? 미국은 뭐 1급 살인죄, 2급 살인죄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거에 비춰보면은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네네. 이 피해자의 유족 입장에서는 이게 성에 찰까요? 뭐, 그리고 국민 법감정으로 볼 때도 적어도 이런 청부 살인 사건, 내지는 청부를 받아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를 죽인 사건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뭐 한 200년, 300년? 좀 더 가중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청부 살인 사건, 일반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청부 살인 사건은 정말 인류 문명 사회의 파괴적 사건이죠. 이건 인간이란 동물만 하는 그런 비열한 방법 아닌가요? 그렇죠. 누구를 죽여라. 또 그 지시를 받아 아무 감정도 없는 누구를 죽인다. 이런 사람들을 단순히 일반 살인 사건에 준해서 처벌하는 건 전 솔직히 반대입니다. 네. 좀 더 가중 처벌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사회에 다시 나올 수는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한 200년, 300년형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하지만 아직도 이 진실 공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 직후에 피고 김영식 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재차 주장하면서 바로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항소했는데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면서 재차 사형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검찰과 김영식 사이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직 진실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반장님은 이러저러한 수사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자료를 많이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고반장님께서는 이 사태의 추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결국은 2심 판결, 3심 판결이 있는데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도 누가 봐도 마찬가지로 팽 씨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사실 또 없어요. 팽 씨가 이 송 씨를 살해할 뚜렷한 이유도 없고, 네. 그죠? 그리고 팽 씨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사실들이 일관된 부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지 못하냐면 지금 이후에 있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들어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여하간 이러한 이제 사건들을 쭉 보면서 김영식 씨가 팽 씨를 통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만 팽 씨의 범죄를 계속 김 씨가 압박하면서 카톡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 카톡에서 이제 언제 할 거냐 이렇게 하니까 팽 씨가 뭐라고 김 씨에게 답변하냐면 오늘 안 되면 내일 할 거고 내일 안 되면 모레 할 거고 어떻게든 할 거니까 초조해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답변을 보내기도 하고 만약 들통나면 넌 빠지는 거다. 이런 카톡을 보낸 것도 확인이 됩니다. 네. 이야, 이런 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텐데. 예. 그리고 또 팽 씨의 주장에 의하면 송 씨를 빨리 죽이라며 김 씨가 계속 재촉하자 이에 대해서 이제 이 답변을 보냈는데 또한 유치장에 수감 중일 때 묵비권 행사를 요구하는 비밀 쪽지에 대해서 김 씨에게 팽 씨가 보낸 답장 쪽지도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요. 아까 전에 침묵하자. 네.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는 너의 진술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니 묵비해라.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팽 씨가 김 씨에게 뭐라고 답변을 보냈냐면 쪽지 답장에서 내가 죽은 송 씨에게 얼마나 협박을 받아서 고통을 겪었는지 자세히 말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다. 이러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예요. 내가 중국 공안에 잡혀서 구치소에 있었을 때 너의 첫 마디가 탈출과 자살이었어. 그러니까 자기 보고 탈출하든지 아니면 자살해라. 탈출을 못하면 자살하는 게 좋겠다. 예. 통화하면서 한 번도 내 걱정을 해준 적이 없다. 진짜 내가 나를 친구로 생각했다면 다 내려놓고 선처를 바라자. 라고 답장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자신의 죄를 벗어나기 위해 자신만을 걱정하는 친구 김 씨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 친구 팽 씨가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이것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히게 된 계기라고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바로 이 사건, 이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저는 또 하나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목 안에 큰 가시처럼 남은 그 사건, 2002 청부 살인사건입니다. 지난 2000년 지금의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반부패 국민연대의 민원국장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를 찾아왔던 부패 비리 신고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천이라고 하는 가명의 남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몇 달 후 찾아온 그의 부인이 저를 찾아왔는데 저는 그 부인의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남편 이천이가 살해당했다면서 울부짖은 겁니다. 아이고. 청부 살인됐다고 하는 자신의 남편에 대한 사연을 갖고 저에게 찾아와 울었는데 누가 그를 죽였는가?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고상만의 수사반장 청취자분들을 바로 이 사건 청부 살인사건의 배심원으로 신청하고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고상만의 수사반장 역사상 가장 늦게 코드 음악이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1시 47분. 네. 그러니까 2부로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겠네요. 네. 이 얘기를 오늘 다 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처음 그를 만난 게 2000년 늦은 가을이었는데요. 당시 전교조 서울본부에서 교육비리와 관련한 제보가 있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저에게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찾아온 사람이 바로 문제의 이천희 씨였습니다. 네. 그는 당시 모 설립학교의 설립이사장 재산을 관리하는 기업의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사립학교 운영 과정에서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학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비리의 수법을 실행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조성된 부정한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20년째 해오고 있다고 이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네. 형님도 사학 비리가 많다는 건 아시잖아요. 예. 굉장히 많죠. 예, 뭐 그 얘기들은 뭐 그냥 듣기만 해도 참 치가 떨릴 정도로 다양하고 도대체 그쵸. 이 사람들이 에게 있어서 교육은 무엇인가? 예? 맞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와 그 가족들, 친척들의 생계수단. 네. 이 이상 그 이하도 아니구나라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이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피상적으로 이제 또 제가 이제 그 후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듣기도 했는데 그때도 이분의 도움이 많이 좀 이분이 이제 저한테 알려줬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많이 참고도 했는데요. 자, 이분을 통해서 제가 사학 비리 수법을 좀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로 고발하는 대신 글로 그 수법을 좀 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때가 2001년도 1월 2일이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된 몇 가지 수법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필요하다면서 컴퓨터를 구매할 경우에 정부 지원금을 이제 받아서 컴퓨터를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의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발을 한 건데, 학교에서 컴퓨터를 구매하면 그러면은 학교에서 그 구매한 컴퓨터를 실제로 자기네들한테 신고한 것처럼 1,000만 원을 받아서 컴퓨터를 예를 들어 20대를 샀다. 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사온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이 나오면 컴퓨터 대수만 센다는 거예요. 네. 예.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에어백이 없어도 자동차는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어백을 빼내고 차를 사고는 그리고는 신고는 에어백이 있는 차를 샀다는 식으로 컴퓨터를 산 후에 계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부품 중에 일부분을 빼낸대요. 일부러 사양을 떨어뜨리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걸로 이제 교육을 시켜도 별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실사를 나와도 컴퓨터의 대수만 사람들이 세지 그 안을 뜯어서 그 안에 뭐 CPU가 예를 들어 뭐 얼마큼인데 얼마난 걸 꼈니 안 꼈니 뭐 이런 거는 뭐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고 또 해당 과목의 교사 역시 이런 비리를 알 수가 없는데 이유는 해당 교사는 이제 컴퓨터의 사양은 알고 있지만 구입 가격은 또 알 수 없게 한대요. 그러니까 사양이 이렇게 낮은 걸 샀지 이렇게 생각하지 예를 들어 400만 원짜리를 이렇게 낮은 사양을 샀어 비리네. 가격을 알아야 따질 거 아닙니까? 하긴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은 한 예. 컴퓨터를 얼마 주고 어떻게 샀는지를 알긴 어렵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학교에서 주는 급식 문제입니다. 급식 문제를 예를 들어서 리베이트를 그 급식 업체한테 받아서 그래가지고 챙기는 건데요. 네.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이제 이른바 대기업이 운영하는 급식 업체를 선정해갖고 거기하고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대기업하고 계약을 하면 리베이트를 안 주려고 하거나 또는 주더라도 그걸 외부에 공개하기를 요구한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런 대기업하고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작은 기업 업체하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업체한테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고 심지어는 학생들이 한 끼 밥을 먹으면 그렇게 먹는 밥에 그 끼당 얼마씩을 학교에다 주도록 이렇게 뭐 리베이트 계약을 또 맺는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학생 한 명이 한 끼를 먹으면 100원을 학교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떼서 학교에다 주면 사실상 그 돈은 그냥 그 이사장 일가가 받아먹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부정을 오래 하다 보면 나중엔 갑과 을이 바뀐답니다. 그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처음에는 이제 이쪽이 달라는 대로 줬지만 네. 나중에 한번 주고 나니까 너 나랑 다시 재계약 안 하면 그럼 내 우리 알고 공개할 거야. 그렇군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그러면서 거기에 오는 모든 그 비용을 우리 준 만큼 더 떼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식의 질은 한정없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급식의 질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 2, 3일 전에 시금치 썼던 거
남으면 2, 3일 후에는 다시 시금치국으로 또 나오고, 예. 이런 방식.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세지를 주면서, 그 업체가, 그 초장, 그 전에 초장이 남은 거예요. 케찹이 떨어지니까. 네. 초장을 주면서 소세지를 찍어 먹어라. 이래가지고선, 제 아이가 다녔던 학교에서도 그런 난리가 있었었죠. 하여간 별의별 사건이 아니, 있었죠. 근데 애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은 정말 이거 옳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 교육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네. 이건 뭐 정말 큰 범죄고 큰 잘못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교재, 컴퓨터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만, 교재 구입비를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 그리고 급식비를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 네.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어느덧 지금 시간이 다 맞습니다. 지나가고 있고요. 시간이 다 돼갔고요. 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네. 이천희 씨가 저한테 제보했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이런 제보를 하고 나서 이천희 씨가 사망을 했는데, 이렇게 이천희 씨가 누군가로부터 목숨을 잃고 난 후에, 그리고 이 범인 뒤에 서 있었던 또 다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뒤에 서 있었던 처벌받지 않은 누군가에 네.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